이 사건은 아마도 당시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팬들이 격분했고 사람들이 범인으로 의심한 남성들의 얼굴이 역과 없이 여기저기 퍼지며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2013년 홍주화 드라마 시리즈 시그널에 나오는 인주집단 성폭행 사건과 같은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당 집단 성폭행 사건. 2003년 6월 대한민국 경상남도 우란시에 살던 14세 소녀 트레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피라는 성을 가진 고등학생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대화를 이어갔고 2004년 1월 피는 그녀를 미당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 소년에 대해 궁금했을 것이고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를 유인해 들어오게 한 뒤에서 쇠파이프로 그녀의 머리를 쳤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고 돈을 습관적으로 훔치기로 악명 높았던 미당 청소년 갱단의 다른 11명의 소년들과 함께였습니다. 12명의 소년들은 의식을 잃은 트레를 근처 모텔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녀를 차례로 강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캠코더와 그녀의 휴대폰으로 녹화했습니다. 트레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이 소년들은 그녀가 강간당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그녀는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놀이터와 테니스 코트 같은 야외에서도 강간당했고 단지 오락을 위해 잔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어린 소녀는 다양한 물건으로 성적으로 고문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한 번에 3명에서 24명의 고등학생 소년들에게 최대 10번 강간당했으며 1년 동안 최소 43명의 소년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소녀는 13세 여동생과 16세 사촌을 미당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들 역시 구타당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그녀가 강간당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업로드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 가엾은 소녀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녀를 학대했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집을 떠났습니다. 트레는 집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녀를 보호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 매일 그녀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들과 똑같이. 그녀는 수면제를 대량으로 삼켰지만 병원에서 살아났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몸에 있는 흉터와 멍을 의심하고 의학적 검사를 진행했고 지난 1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러났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그녀의 이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녀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소 5명의 다른 소녀들이 이 갱단에게 강간당했습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형을 받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처벌받았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강간 사건은 광범위한 공분을 일으켰고 이후 경찰의 수사 처리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그들이 도시의 명성을 망쳤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신원을 언론에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레의 신원이 노출되자 그녀는 가해자와 그들의 부모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레가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 요청도 거부당했습니다. 한 남성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그녀가 소년들을 유혹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수사 중에 가해자들과 같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경찰은 그녀 앞에서 각 소년에게 그녀에게 삽입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에게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모욕당하고 짓밟혔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녀를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그녀의 몸에 입은 손상 때문에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했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트레는 나중에 폐쇄 정신병동으로 보내졌으니 다
그곳에서도 그녀의 아버지는 가해자들의 부모와 함께 그녀를 방문해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가해자들의 형량 감경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가까운 친척들은 모든 합의금을 가져갔고 그녀의 치료비로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려 했지만 어떤 학교도 강간 피해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학교에 입학했지만 가해자들의 부모가 매일 학교에 찾아와 가석방 청원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루된 43명의 소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찰은 대부분의 피고인을 소년법원으로 보내거나 기소, 취하했습니다. 단 10명만이 성폭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검찰은 2년에서 4년의 징역과 3년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어린 나이와 일부가 이미 대학에 입학했거나 취업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심지어 이 10명에 대한 혐의도 기각하고 대신 소년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부모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13명의 가해자는 혐의가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5명의 용의자만이 소년 구금시설로 보내졌고 아무도 형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20년이 흘렀고 한국에서는 많은 것이 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주목받는 성범죄 사건들은 판결이 관대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모두를 위한 정의를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메건의 사건 파일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